네, 글로벌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톡 시간이고요. 자,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1단계 무역 협상의 서명 시점이 이제 일단은 미국 측에서 제시를 했고 중국 측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보겠고요. 또 2, 3단계의 미중 무역 협상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 합의에 대해서 15일에 백악관에서 할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근데 아직 중국 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거죠. 공식적인 반응은 안 나왔지만은 지금 백악관에 방문해서 15일 날 사인할 걸로 네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약간 불확실성이 있었던 거로 전제가 됐는데 네네. 지금 나오는 보도로 봐서는 서명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거리가 없는 거고 서명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 그러면 이제 끝나면 사실 1단계 무역 협상이 됐다라고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바로 2단계에 돌입할 거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당국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에서 요즘 나오는 전망들을 들어보면은 2단계 협상을 굳이 미국 대선이 있는 이 시간 동안 할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2단계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트럼프가 베이징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이후에 2단계 협상을 바로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1단계 협상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평가가 네.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스몰 딜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무역 수지 불균형 문제. 네네. 이번에 이제 농산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측 주장은 500억 불 정도를 그렇죠. 이제 더 중국 사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나머지 이제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요구했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행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어떤 보조금 지급 문제,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합의문 자체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미국 측의 요구가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는 15일이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제 자신 있게 얘기는 했지만은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좀 2단계 협상이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는 여건은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트럼프의 자신감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경기가 사실 오늘 상당히 이제 좀 주식 시장도 그렇고 좋게 네네. 출발했는데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이제 미국 경기가 좋아진 거는 분명하지만은 네. 미국 혼자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을 포함해서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소위 이제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 경기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세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만약에 그 정도를 극복하고더라도 선거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을 때리는 게 득표에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네. 2단계 협상을 좀 시작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2단계에서는 일단 1단계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됐다고는 합니다. 금융시장 개방 그리고 강제 이행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외환시장 문제 이런 것들 다 포함됐다고는 하는데 거의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농산물 구매 말고는 특별한 건 없잖아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문이 지금 80페이지가 넘게 이렇게 돼 있다고 네네. 해서 공개가 돼봐야 알겠지만은 미국 측 주장의 이제 환율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지만은 중국이 여태까지 해온 거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무역 수지 불균형 문제를 좀 조정해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이미 작년서부터도 그 정도는 수용해 줄 의사가 있다라는 걸 밝혀왔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비판이 있는 거죠. 네. 이게 도대체 한 게 뭐냐. 네. 그 정도 한 거로 해서 치적으로 내세우지만은 그렇죠. 근본적으로 중국이 이제 미국을 따라잡는 기술 굴기를 통해서 글로벌 패권을 주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견제 조치를 못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상당히 완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2단계 협상에 대해서 중국도 이제 이행 상황을 보고 실제로 미국이 어느 정도 관세를 낮춰주고 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지를 두고
보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런 뭐 명확한 해결이 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15일 이후에 그 협정문이 공개되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네.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그 다보스 포럼에서 그러면 뭐 두 사람이 만나는 거야? 라고 좀 기대감을 모으기도 했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이거는 또 어떤 중국의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일단 가서 네. 뭐 늘상 해오던 것처럼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업적을 과시하는 이런 장이 될 가능성이 많고 네. 또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 포럼에 간 건 한 번밖에 간 적이 없습니다. 2017년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정 연휴 있죠. 걔네 중국 이제 춘절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직전에 이제 지방 도시나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인민들을 직접 만나는 거를 쭉 해왔었기 때문에 네네. 시진핑 입장에서는 다보스 포럼에 가서 뭐 들러리를 쓰면서 트럼프한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해오던 대로 그냥 뭐 내치에 좀 더 네네.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게 굳이 우리가 뭐 그러면 이제 무역 협상에 어떤 불확실성이 또 생기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는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 협상이 얼추 진전이 좀 되면서 그럼 다음 무역 분쟁은 어느 국가와 좀 하게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대부분 EU 쪽을 좀 많이 꼽더라고요. 이쪽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EU하고는 이제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항공기 보조금 지급해주는 문제 때문에 한 15년 정도를 끌던 거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유럽 에어버스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WTO가 적절치 못하다라고 해서 미국 손을 들어줬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럽 연합도 EU 측도 미국의 보잉사 역시 보조금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해서 네. 그건 아직 그 WTO의 판정 결과가 안 나왔지만은 네. 금년에 이제 EU 쪽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국 쪽에서는 자기네가 먼저 이제 유리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EU에 대해서 어떤 징벌적 관세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역 제재를 취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제 좀 지연을 시킨 측면도 있지만은 네. 금년도 10월 달에 75억 불 정도에 해당하는 관세를 물리기로 이제 했거든요. 그리고 네네. 뭐 농산물이나 공산품에 대해서 최대한 25% 정도까지 네.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구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이게 EU하고의 어떤 그 분쟁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은 네. 최근에 이제 그 나토 협상에 가서 메르켈하고 만나가지고서는 네.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 가능성을 트럼프도 그렇고 메르켈도 그렇고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중국하고의 분쟁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EU하고는 네. 기본적으로 무역 수지 불균형이 한 1,520억 불 정도 작년에 봤는데 네네. 그 문제를 좀 축소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네. 중국처럼 어떤 기술 패권에 대한 아. 뭐 이런 보복이나 응징 이런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EU하고 뭔가 전면적으로 나섰을 때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선거를 앞두고 경기가 안 좋아지게끔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적극적으로 EU에 대해서 보복적인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거를 강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네. 유럽과 미국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분쟁은 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강하게 중국처럼 기술 굴기를, 그러니까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강력한 싸움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역 전쟁에 대한 좀 으름장을 계속 놓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그냥 그 대선에서 좀 잘 되려고 좀 치적을 좀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 속내일까요? 트럼프는요 지금 최대 목표가 재선입니다. 네네. 뭐 당연히 정치인이고 그렇죠, 네. 어느 정치나 정권을 잡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EU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이제 중국, 네네.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그 교역 대상국들에 대해서 네네. 자기 자신이 득표하는데 유리하게끔 뭔가 가시적인 성과 그게 이제 쉽게는 무역 수지 불균형을 좀 그렇죠. 축소하는 거죠. 네네. 이런 것들을 금년에 좀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득표 활동에 전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쭤본 이유는 그럼 2020년에 경제적으로 어떤 식의 그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냐를 좀 전망해 보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통상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나아지고 이래야지 경제도 또 활성화가 되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중국 내부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15일에 이후가 돼야 알겠지만 유럽의 분쟁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2020년 통상 환경은 좀 더 좋아질 걸로 전망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금년보다는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된 측면이 있고, 뭐 가장 큰 게 역시 이제 미중 간의 통상 분쟁 문제인데, 네. 그게 이제 미국의 대선이 11월 달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득표 활동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 자신감은 이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죠. 네네. 그게 있다면은 공적을 설정을 해서 뭔가 이제 타겟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은 그렇게 할 거고, 네네. 만약에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으면은 봉합을 해서 네. 조금 시간을 두고 뭐 자기가 재선된 이후에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화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일 간의 그 수출 규제에 관련된 분쟁이 지속되고 있지만은 네. 최근 상황을 보면 이제 정상끼리 만나기로 했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물론 이제 뭐 과거사 문제 때문에 네. 완전 해결 안 됐지만은 작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내성도 좀 생겼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금년보다는 통상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네. 반도체의 그 수요가 네. 뭐 5G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관련된 것들이 확장이 되면서 수요가 좀 늘지 않겠느냐. 물론 시점이 이제 뭐 2분기가 될 거냐, 하반기가 될 거냐, 네네. 이견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금년보다는 좀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고, 확실하게 이제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 또 기저효과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보다는 조금 대외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